Mother 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참 소망이신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식탁 문화가 회복되면서 성경적인 가정 되길 바라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보이는 라디오는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는 보실 수 없고요. 저희 다시 듣기 채널인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서 다시 듣기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주방이 또 음식을 함께 나누는 식탁이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음식 이야기도 듣고 또 조리법도 소개받는 시간, 성경 속 음식 이야기 해주실 김태용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저희가 오늘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장소를 옮겨왔죠? 네, 저희가 저희 코너가 성경 속 음식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함께 식탁에서 대화도 나누고 또 조리 방법도 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장소를 옮겨봤습니다. 네, 저희 방송명인 가정식탁과 오늘 네. 음식 이야기 나눌 텐데 그 주방도 함께 있는 네. 그런 식탁과 주방이 있는 곳으로 저희가 장소를 이렇게 옮겼습니다. 네. 네, 오늘 목사님께서 해주실 성경 속 음식 이야기와 또 조리법 또 기대가 되는데요. 네. 목사님 오늘은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제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보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집사님 혹시 성경 속에서 보리하면 어떤 사건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일인데 그 저희가 흥미있게 막 네. 신나서 얘기하는 오병이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네.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속에서 보리하면 아마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리실 텐데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네. 구약 시대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엘리야. 네, 선지자. 맞습니다. 네. 엘리야가 이미 보리떡으로 그때 굶주려 가던 사람을 이렇게 먹였던 기적을 또 베풀었던 기록이 있는데요. 성경 속에 의외로 보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 아세요? 네.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이라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복으로 약속해 주신 7가지의 식물이 있습니다. 네.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7가지 식물 중에 하나가 바로 보리예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7가지 식물이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네, 그 7가지 식물이요. 신명기 8장 8절에 등장하는데 밀, 보리,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 그리고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올리브를 네.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리브 그리고 꿀 네. 이렇게 7가지의 식물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의 상징인 식물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꿀 얘기했잖아요.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꿀을 네. 그렇게 복의 상징으로 이렇게 네. 쓰셨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올리브 이야기도 나올 거고요. 네. 7가지 식물들을 뭐 다 다루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의 상징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 함께 음식으로 만들어 보면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복의 상징 중에 하나인 보리. 네. 오늘 이 보리가 그런 또 재료가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보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상징인데 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또 보리하면 집사님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나라에서 배고픔이요? 배고픔, 그렇죠. 요즘 분들 솔직히 저도 잘은 모르는데 아마 보릿고개라는 말을 한 번 네. 정도는 그 말 들어보셨을 때문에 거예요. 그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에 그 춘공기라고 해서 이제 쌀을 수확하기 전에 이제 전에 수확한 쌀이 떨어져서 이제 배고플 때 이제 힘들게 이제 보리를 드시면서 연명해 왔던 기간을 이제 보릿고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처럼 인류 역사에서 보리는 굉장히 흔한 식물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난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리란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또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물로서 거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의 모든 문화 속에서 보리가 가난한 사람들의 상징처럼 쓰여왔던 기록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성경 말씀과 함께 이 보리를 묵상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가난의 상징이고 없는 사람들의 상징으로 가난하고 소외당하던 사람들이 즐겨 먹었던 이 보리를 예수님께서는 기적의 도구로 바꾸셨다라는 네. 거예요. 또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어떤 기적의 도구가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셔서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생명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바로 이 보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보리를 제가 묵상을 할 때마다 정말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좀 하찮게 여기는, 사실 우리도 보리를 주로 잘 먹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좀 꺼끌하기도 하고 오히려 쌀밥하고 보리밥이 있으면 쌀밥을 더 선호하지 보리밥을 선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보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또 예수님의 손에서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징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네. 저는 성경에서 보리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나 할까요? 네, 낮은 자를 들어 쓰시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또 생각이 나는데요. 네. 보리가 저희가 좀 즐겨 먹으려고 하진 않지만 몸에는 참 좋죠. 그럼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보리를 사용하시는 이유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이, 보리가 사실 영양적으로는 굉장히 영양이 풍부하고요. 네. 또 요즘 들어서 보리가 조금씩 이렇게 알려지고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네. 굉장히 좋고요. 또 당뇨가 맞아요. 있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고요. 여러 가지 섬유질이 또 굉장히 풍부해서 네. 소화도 잘 되고 또 여러 가지 성인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는, 오히려 건강식으로 요즘은 또 보리를 네. 많이 찾기도 하시더라고요. 김태형 목사님과 성경 속 음식 이야기, 보리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무슨 재료를 많이 준비해 갖고 오셨어요? 네, 집사님. 오늘은 제가 보이는 라디오의 장점을 좀 최대한 활용하려고 네. 조리하는 과정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 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 보리잖아요, 주제가. 혹시 집사님 리조또 드셔보셨나요? 네, 스파게티 먹을 때 네. 리조또도 같이 팔길래 같이 맞습니다. 먹곤 했었어요. 네, 리조또가 이제 보통은 쌀로 만드는데요. 보리로 만드는 리조또도 굉장히 식감이 좋고 또 맛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건강에도 좋고. 네. 그래서 오늘은 보리로 리조또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럼 리조또는 볶음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리조또가 이렇게 모양만 보면은 한국 분들은 이거 죽 아닌가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리조또는 볶음밥입니다. 네. 그래서 나라별로 볶음밥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탈리아식 볶음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보리가 들어간 네. 리조또. 네. 그럼 먼저 제가 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당연히 보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양파, 그리고 다진 마늘, 요렇게가 기본적인 재료고요. 오늘은 보리로 하면 또 된장하고 궁합이 굉장히 잘 맞잖아요. 그래서 네. 된장으로 만드는 보리 된장 리조또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된장하고 우유, 그리고 버터, 그리고 파마산 치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익숙한 재료도 있고. 네, 맞습니다. 조금 파마산 치즈 같은 경우는 네. 없는 가정도 있기도 할 것 같고요. 파마산 치즈 없으시면요, 피자 배달해서 드시면 거기 치즈가 들어있잖아요. 네네. 그거 이렇게 잘 모아두셨다가 사용하셔도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소개시켜 드려야 될 재료가, 사실 리조또는
육수가 생명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닭 육수를 사용하는데 집에서 닭 육수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가루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액상으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액상으로 된 거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네, 치킨 스톡이라고 네, 써 있네요. 치킨 스톡이라고 써 있고요. 만약에 이것도 없고 도저히 못 구하겠다. 물론 마트에 가시면 다 팔기는 하지만 좀 구입하기가 꺼려진다 그러시면 멸치 육수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만 이제 멸치 육수를 사용하시면 이탈리아 음식의 느낌보다는 아마 한식의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좀 개운하게 드실 네, 수도 있을 맞습니다. 것 같고요. 네, 오히려 한국 분들에게는 더 이렇게 잘 익숙한 맛일 수도 있으세요. 네, 이렇게 네. 재료를 다 하나하나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이 재료들로 그러면 어떻게 조리를 해볼까요? 네, 목사님? 먼저는 제가 이렇게 버섯을 준비했는데요. 리조또의 장점은 그 올라가는 토핑이나 재료를 마음껏 좋아하는 걸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부추를 넣으셔도 되고요, 열무를 이렇게 잘게 다져서 넣으셔도 되고요. 네. 뭐 고기 같은 거, 당근 다 좋은데요. 저는 버섯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버섯을 저는 양송이하고 표고버섯을 준비했는데 버섯도 좋아하시는 버섯 그냥 마음껏 사용하셔도 네, 되겠습니다. 뭐 토핑은 그러면 우리 가족이 선호하는 재료로 맞습니다. 올리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집사님, 그러면 제가 조리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하는 방법은 아주 전통적인 이탈리아 방식은 아닙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해 드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저희가 아주 좋아하는 감사할 것 간단한 같아요. 조리법이에요. 네. 그러면 먼저 버섯을 볶아줄 건데요. 기름을 좀 두르시고요. 올리브유 사용하셔도 되고 그냥 집에 있는 거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버섯을 좀 충분히 이렇게 볶아줄 겁니다. 저는 버섯을 좋아해서 네. 버섯 많이 넣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토핑 재료를 지금 제일 먼저 볶아주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조금 색깔이 노릇해질 때까지 볶겠습니다. 네, 이렇게 버섯이 노릇하게 볶아지면요, 제가 반 정도를 덜어낼 거예요. 네. 제가 반으로 덜어내는 이유는 이제 다 만들고 나서 토핑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덜어놓는 건데요. 만약에 버섯을 토핑으로 올리지 않으시고 다른 재료를 토핑으로 올리실 거면 그냥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토핑으로 쓸 재료만 이렇게 살짝 덜어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버섯을 덜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양파하고 마늘을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그 팬 그대로 이렇게 양파하고 그리고 마늘을 넣고 또 같이 볶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볶으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냥 양파가 투명해지는 정도로만 볶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양파가 어느 정도 투명하게 볶아지시면요, 이제 보리를 볶으실 건데요. 네. 보리는 한 번만 물에 씻어서 헹구시고 물을 이렇게 체에 걸러주시면 됩니다. 네, 너무 미리 많이 안 씻으셔도 돼요. 불리거나 하는 네, 사전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요? 왜냐하면 리조또 자체가 또 여기에서 나오는 전분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씻으시면 전분기가 다 빠져나가요. 네. 그래서 그럼 가볍게 한 번만 씻어서 맞습니다. 체에 걸리면 되겠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리를 보리도 그냥 같이 볶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살살 한 1분 정도만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보리를 한 1분에서 2분 정도 볶았습니다. 이제는 뭘 하셔야 되냐면 이제 간을 하시는데 네. 물하고 같이 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물은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1리터 정도를 준비해 놨습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씩 부으시면서 익히실 건데 먼저 한 2국자 정도를 부어주세요. 네. 이렇게 2국자 정도를 잘 섞어주시고요.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준비했던 된장을 풀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작하게 지금 물이 있기 때문에 된장을 넣어서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요 치킨 스톡 요거를 그냥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 아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량이 힘드신 분들은 그냥 밥 숟가락으로 계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숟가락 정도 해서 지금 만드시는 게 한 1인분 정도 되나요? 한 2인분 성인분 기준으로 한 2분 정도 드실 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글자글 끓여주시면 돼요. 지금 준비하신 물을 다 넣지 않고 두 국자만 넣으시네요. 네, 일단 간을 이제 잘 배게 하기 위해서 두 국자만 넣고요. 조금 있다가 제가 이거를 더 넣고 이제 푹 익혀주면 네. 됩니다.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 리조또라는 음식은 육수를 조금씩 부어서 졸이고 조금씩 부어서 또 졸이고 네. 그거를 쌀이 익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음식이에요. 아니, 손이 많이 가는 예, 음식이네요. 손이 많이 가는데요. 요렇게만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하시면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두 국자 넣고 간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간이 굉장히 센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졸여주다 보면 간이 재료들 안으로 이렇게 배일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쫄아들으면 그때는 준비했던 물 1리터예요. 네. 다 붓습니다. 네. 이제 물이 쫄아들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탈리아 볶음밥은 저희 죽 만드는 과정이랑 약간 비슷하네요. 네, 약간 비슷한데 죽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쌀의 식감을 살려야 돼요. 네. 그래서 집사님 혹시 파스타 드실 때 알단테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설명해 주세요. 그 스테이크 우리가 보통 주문을 하면 고기 굽기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 파스타 같은 경우도 그 면의 삶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가운데 심지가 살짝 남아있는 상태. 네. 그러니까 겉은 부드러우면서 안에 살짝 그 면이 씹히는 그 식감을 알단테라고 하는데 리조또도 똑같습니다. 네. 쌀의 식감이 알단테 정도. 그래서 겉은 다 익었지만 안에 심지가 살짝 살아있는 정도의 상태로 볶아주시는 음식이 리조또입니다. 네. 죽은 다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쵸. 네. 네, 집사님 이제 저희들 거의 다 완성이 돼 가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물이 거의 다 졸아들었잖아요. 네. 이 정도로 졸아들면 보리는 이미 다 익었습니다. 네. 그래서 익었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우유를 이렇게 한 컵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파마산 치즈가루 네. 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유가 조금만 더 졸아들 정도로 한 1, 2분 정도만 더 이렇게 졸여주신 다음에 불을 끄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집사님 드디어 이제 완성이 코앞입니다. 네. 이렇게 수분이 거의 다 증발한 상태가 되었고요. 불을 끄신 다음에 네. 버터를 한 조각 넣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이 버터는 지금 무염 버터인데 네. 혹시 가염 버터를 사용하시게 되면 된장도 짜고 스톡도 짜고 치즈도 짜요. 네. 근데 아유. 버터도 또 짠 게 들어가면 큰일 많이 나겠네요. 예. 이탈리아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짜게 먹습니다. 한국 분들이 이탈리아 여행 가셔서 사실 드셔 보시면 너무 왜 이렇게 짜 이렇게 생각하실 만큼 짠데요. 무염 버터를 사용해 주시고요. 혹시 가염 버터를 사용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재료들을 조금씩 줄이셔서 네. 간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을 끈 상태에서 버터를 넣어 주시고요. 버터는 그냥 녹이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안에서 이제 버터의 풍미가 네.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버터는 그냥 녹여서 섞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터도 다 녹았고요. 버터도 다 녹았고 제가 이제 한번 플레이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리조또는 살살 접시 바닥을 쳐주시면 이렇게 퍼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살짝 퍼뜨려서 플레이팅을 하시면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덜어놨던 버섯을 살짝 냄새가 너무 좋아요. 올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파슬리 가루를 준비했거든요. 네. 파 같은 거 잘게 다지셔서 올리셔도 사실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파슬리에 살짝 뿌려주시고 여기에다가 올리브유를 살짝만 뿌릴게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걸로 손님을 접대하시는데 잘 대접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요즘 트러플 오일이 굉장히 대세잖아요. 네. 트러플 오일 몇 방울 뿌려주시면 뭐 손님 접대 요리로도 손색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올리브유를 살짝 뿌리시면 된장 보리 리조또 완성입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네. 어른들은 리조또 하면 너무 생소하실 네. 텐데 된장이 들어가서 또 네. 보리도 있고요. 네. 어른들도 잘 드실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냄새도 굉장히 익숙한 네, 냄새시죠? 아주 구수하고 네. 네, 좋은 냄새가 네. 납니다. 우유하고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소하고 또 익숙하면서도 또 우유가 들어가서 조금은 색다르게 즐기실 수 있는 보리 요리입니다. 네, 오늘 보리가 들어간 된장 리조또 이렇게 소개해 주신 김태원 목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은 성경 속 음식 이야기, 보리 이야기와 조리법으로 함께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해 봤는데요. 다시 듣기 영상인 우리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 들어가셔서 우리 김태원 목사님의 조리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신명기 8장 7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마더와이즈 방송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더와이즈 홈페이지와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 들어가셔서 또 보이는 라디오로도 많이 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한 주 보내십시오.